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관세 휴전에 따른 훈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고 시장에서는 미중 양국이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이에 최근 증시의 빠른 회복세는 관세 관련 뉴스 흐름이 다소 완화됐다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여전히 매수세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써 엔비디아는 이날도 4% 올라 단번에 13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날도 상승을 하게 된 배경으론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량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사우디가 구축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는 대규모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조치가 마침내 해제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세를 탔고 기존의 규정은 미국의 혁신을 억압하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규제 부담을 줬기에 이러한 규제 폐기로 엔비디아는 다시 활로를 찾을 전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사우디가 추진하는 이른바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아 이러한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AI 구축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민간의 결핍을 소버린 AI가 보완하는 식으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되면 연간 AI 반도체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5% 금액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4월 초 86달러라는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13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이 도입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 규제를 반대해온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 반도체 성장세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어 이날은 화웨이가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화웨이 반도체를 사용하면 미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내놓은 코어웨이브는 매출이 무려 4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장외에서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주당 손실이 1.49달러를 기록했지만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기에 향후 이러한 매출세가 지속되고 주당 손실마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지금 가장 돋보이는 종목으로 떠올라 31%나 급등세를 타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졌던 이들의 가장 큰 수혜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우디의 데이터 인프라 업체인 데이터포인트와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을 체결해 기관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비록 지난 5월 6일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후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역시 이날은 큰 폭으로 올라 장중한 때 122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AMD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으로 이는 기존 매입 규모 40억 달러보다 확대된 것이라 AMD의 전략적 방향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기에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지난 13일에 사우디 인공지능 기업 휴메인에 AI 칩을 공급하기로 한 바도 있어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0달러 올린 13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AMD는 지난해 3월 227달러를 찍은 이후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 올해 4월엔 76달러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둬 그 이후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편 지금 나스닥은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가라앉고 있어 연일 비상을 하고 있고 이에 이날도 상승세를 타면서 단번에 19,174선까지 올라와 이제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던 월가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주가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 말해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율을 대폭 높였지만 주가는 전혀 내리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145%에 달했던 대중관세가 무역이 가능한 30%까지 떨어지자 월가는 앞다퉈 경기 침체 위험을 낮추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을 45%에서 35%로, 그리고 JP모건은 기존 60%에서 50% 미만으로 떨어뜨려 야데니 리서치 역시 지금은 45%에서 25%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의 불안 요인이 하나 있다면 계속 오르는 금리라. 이번 주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5%를 돌파하면서 다시 증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스닥이 200이 이동평균선을 상회했다는 것은 추세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기에, 이러한 내림세는 수요 증가나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한 이유는 지금 시장이 빅테크를 위주로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기에 지금은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고, 그리고 나쁜 뉴스는 무시되는 구간이며, 높은 금리는 투자자들의 중소형주보다 대형 우량주로 다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 달 동안 금리와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다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기에, 이러한 경우가 모두 성립이 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당연 빅테크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역시 이날 상승세를 보여 장중한 땐 350달러까지 올라 그동안 지긋지긋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00달러를 돌파하면서 3일 연속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가 현재는 72까지 올라와 통상 상대 강도 지수 RSI가 70을 넘어섰다는 것은 주가가 단기간 내 과도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테슬라는 보통 70까지 오르고 그리고 80까지도 오르는 경우도 많아 만약 이러한 RSI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일부 기관과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단기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다가오는 6월 사이버캣 출시를 위해 이달 말부터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운송받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캡의 호재는 테슬라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 팔란티의 주가는 이날도 1% 이상 올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장중한 때 133달러까지 오르며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매수 등급을 유지한 채 목표 주가를 150달러까지 올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주가보다 약 16% 정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최근 들어 팔란티어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도 진출하면서 각종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그러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556배라 여전히 거품에 대한 우려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팔란티어의 매출세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당 순이익 역시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면 비록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등락폭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원전 스타트업 오클론은 1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어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고, 거래 플랫폼 이토로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날 주가는 무려 30% 가까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보잉 역시 카타르 항공과 최대 210대의 항공기를 판매하는 96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혀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했고, 종량학 회사인 SLX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20%나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이글은 거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6% 이상 하락했고, 제조업체 PVH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주가는 8%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